네, 안녕하세요. 금주 원비톡을 맡게 된 IT 김인태고요. 오늘 주제는 며칠 전에 애플에서 발표가 있었죠. 그 믹스드 리얼리티를 활용한 기기였는데 관련해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가 어떤 건지 또 어떤 기기가 있었는지 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이 내용들은 우리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그러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 초기에 나왔던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이 가장 처음에 대중들한테 소개가 됐었습니다. AR도 이제 그 가상현실의 한 분야고요. 또 사진은 한창 그때 인기를 끌었던 그 포켓몬고 게임입니다. 사실 요즘도 이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때는 굉장히 센세이션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워낙 그 신발을 신어볼 수 있는 AR 애플리케이션이고 한정판 신발들을 이렇게 신어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에 사려다가 실패했던 신발을 한번 신어본 사진을 올려봤고요. 그다음은 이케아 앱인데 이것도 뭐 처음 나왔을 때는 신선하고 누구나 이제 AR을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가전을 배치하는 앱을 만든다든가, 이케아는 가구 회사니까 가구를 배치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실제로는 뭐 한 번쯤 한두 번쯤 써 보고 그다음은 활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픽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지 한번 쓰고는 한번 해 보고는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리얼리티인데요. 증강현실이 그 현실 세계에다가 오브젝트를 입힌 그런 거라면은 요거는 완전히 이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이제 가상 세계고요. 아마도 VR방이나 그런 체험관 같은 데서 한번 해 보셨을 것 같고, 저도 체험방에서 한번 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비스페이스에서도 기기가 있죠. 예. 퀘스트 2라고, 네, 해당 기기로 그 VR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VR은 대부분 엔터테인먼트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활용도가 딱히 생각이 나지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VR2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해서 몇 달 전에 봤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역시 크게 반향은 없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AR, VR을 전부 구현할 수 있는 제품군인데요. 아무래도 이쪽은 메타, 구 페이스북이 가장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퀘스트 2는 그 적자를 보면서도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목표는 메타버스 플랫폼 선점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직 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퀘스트 2는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도 있고요. 가성비로는 탑급이고, 저도 한번 체험을 해 봤지만 저는 이제 멀미가 좀 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디지털 멀미라고도 하던데 저는 멀미가 나서 다시 두 번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6 개월 전쯤에 퀘스트 프로를 발표를 했는데 영상 스펙이나 하드웨어 스펙이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트레일러들을 이렇게 쭉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어디다 써야 하는지를 보여주질 않아요. 게임 요번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퀘스트 3 트레일러에서도 게임 말고는 뭐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기기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이 기기들이 이제 좀 더 확장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더 대중적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퀘스트 3가 요번에 이제 애플 발표 전에 한 3일 전인가 급하게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스펙은 뭐 하드웨어 정도, 그리고 뭐 "좀 더 작아졌다."만 올 알려주고 그냥 이제 트레일러가 종료됐는데 아마 이제 애플을 의식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년 전에 매튜님께서 운영하시는 건 아니고 기기를 도입하셨고 저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롤러코스터를 체험해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상당히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픽이나 그런 면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그냥 발전해 가는 과도기구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멀미가 나서 두 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입니다. 홀로렌즈는 구성 자체가 조금 다른데, 다른 것들은 이제 앞에가 막혀 있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외부를 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이제 패스스루라고 부르더라고요. 홀로렌즈는 약간 반투명한 렌즈 위에 그래픽을 쏴서 동작하는 제품입니다. 전에 해커톤 때도 사용을 해서 눈길을 끌었던 제품이기도 한데요. MS는 이거를 기업용으로 타겟팅해서 출시를 했었습니다. 가격이 이것도 한 500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나 그런 콘텐츠에다가 그 돈을 지불할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기업용으로, 네, 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 문구에도 뭐
그런 글들이 있는데요. 첫 출근한 사람도 뭐 경력자처럼 막 MS가 주장하는 대로 이 기업에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사용하는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신기하긴 했지만 오브젝트 움직임이나 그래픽이 좀 수준이 좀 낮은 감이 있었고, 실제로 약간 '데모용인가?' 싶은 만듦새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하드웨어 만듦새는 굉장히 좋았지만 실제 소프트웨어는 약간 데모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였었어요. 네, 이번에 이틀 전인가요? WWDC에 등장한 이제 비전 프로인데요. 사실 이 제품 때문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 키노트를 보신 분들도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볼 때 총 행사가 2 시간 정도였다고 하면은 이 제품만 30분 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9년 만에 이제 원모어 띵을 외치고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9년 만에 나왔다고 하길래 이제 그럼 9년 전에는 뭐가 나왔었나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애플 워치였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벌써 이제 9 년이 지나는 것도 이제 믿기지가 않고, 애플 워치는 뭐 제가 평소에도 얘기하지만 참 신기한 기계다. 사람들은 이게 왜 좋은지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지, 왜 사용해야 되는지, 왜 차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냥 다 차고 있더라. 참 신기한 기계예요. 저도 이제 전공이 이제 이쪽이다 보니까 동창회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보면은 다 차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 사무실에서도 거의 한 80% 70-80%는 차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비전 프로가 이제 정말 실생활에서 쓸 만한지 한 스펙을 한번 봤는데요. M2는 뭐 저희 사실 현존하는 최고의 모바일 프로세서고요. 저희 랩탑에도 들어가니까 뭐 컴퓨팅 능력은 굉장히 훌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해상도는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보통 눈 하나당 2K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는데, 요거는 한 눈당 4K 해상도를 가지고요. PPI로 치면은 4000 PPI, 그러니까 저희 스마트폰의 한 6-7배 정도의 밀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가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다른 데는 없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던 미러리스의 뷰파인더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뷰파인더에서는 그 밀도를 높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었나 봅니다. 사실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어디가 만드나 해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제품은 소니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나 LG도 만들 수 있나 좀 찾아봤더니 아예 시작도 안 한 단계더라고요. 한 3년 정도 뒤에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런 점은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러리스는 거의 일본 제품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뷰파인더가 나오는 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특이하게 이제 외부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눈을 보여주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현됐나 봤더니, 그거는 사람 눈을 머신러닝으로 인식해서,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눈을 렌더링해 주는 거더라고요. 요거는 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기존 제품들이 이제 외부하고 단절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우스꽝스럽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뭐 각종 카메라들 많이 달렸고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하고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라이다 센서도 달려서 네, 거리도 뭐 정확히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봤을 때 다른 VR 기기들은 대부분 위에 머리 위를 지나가는 밴드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가벼운가?' 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른 제품 대비 뭐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수준이고요. 실제 사용자 후기를 이제 들어보면 거기에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밴드가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그다음은 사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역시 가격이었는데, MS는 5 0 0 원 선은 소비자들이 안 살 거라 생각해서 기업용으로 출시했지만 애플은 네, 과감하게 소비자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산다는 사람 반? 반까지는 아니고 얼리어답터들은 산다고 하고 아닌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기 뭐 유튜버나 뭐 크리에이터들은 뭐 대부분 살 것 같고요. 예. 노트에 나왔던 내용을 좀 캡처해 봤습니다. 예. 애플은 인제 네이밍을 공간 컴퓨팅으로 네이밍을 했는데, 역시 애플은 이런 네이밍 능력은 정말 발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M2 프로세서가 있는 만큼 하고 있는 만큼 뭐 컴퓨터 프로세싱 능력은 뒤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뭐 '코딩도 가능할까?' 생각은 해 봤지만 OS가 맥OS가 아니고 아이패드 OS, 그러니까 뭐 에서 온 비전 OS이기 때문에 그런 생산적인 요소들은 좀 아직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비행기에서 착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다른 공간으로 이제 단절된 공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소음이나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비행기 탈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대로 눈이 이렇게 보여서 꽤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기기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이 보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 발표됐던 콘텐츠로는 뭐 아바타하고 뭐 공룡들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아바타 같은 것들을 한번 이 기기를 한번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 장면이 가장 이제 눈길을 끌더라고요. 이 3D 촬영 기능이 들어 있고 3D로 이제 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정말 잊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가능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저장을 해 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방식이 그 사람 그런 추억들을 저장하는 데 가장 좋은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 상상을 해 보면, 이제 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걸로 이제 촬영을 해 두면은 '그리울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슬퍼서 보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음. 사실 애플이 이런 MR 기기를 만든다 했을 때 구글 글라스나 그런 선글라스 같은 제품을 기대했는데, 역시 그 기술적인 한계로 그렇게 나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만듦새는 굉장히 훌륭했고요. 이 기기를 보면서 역시 또 아이폰 출시 때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저는 그때 그 윈C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고, 그때 아마 윈도우 모바일로 전환을 해서 윈도우 모바일용 소프트웨어도 계속 같이 개발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폰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게 됐고요. 사실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도 저는 '이게 참 기능들은 좋은데 사람들이 왜 안 쓸까?' 했었고, 그때 느꼈던 점으로는 이 기기를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 얻는 즐거움보다는 작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이제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게 일상이 됐고, 따라서 발밑에 신호등이 생기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사람들의 이제 생활을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체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다. 끝내준다. 꼭 살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실제로 한번 써 봐야 진가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VR 기기들이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양극화를 좀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고소득자일수록 오프라인으로 공간을 넓히려고 하고, 저소득자일수록 온라인에서 거주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최근에도 거의 인터넷상에서만 상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이런 기기가 좋은 공간을 사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비싼 집을 사거나 차를 사는 것보다 오히려 싸게 다가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기기를 활용해서 또 거기에 또 오래 머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처럼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나오는 그 세상처럼 말이죠. 그 안에서도 이제 그 묘사가 된 게, 그 빈민가에 있는 친구들이 이 게임에만 몰두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세상이 오지를 않길 바라면서 오늘 원비톡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